얘다 버리고 돌려. 아니 분명 공부를 했는데 나 형 또 너무 짜증나서 사왔었는데 왜 되냐? 난 별이 자, 퀵탭부터. 멋있지 않아? 너무 어려웠어요. 어?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잘못 생각해도 진짜 그런 나 최대한 쉽게 냈다고 요번에는 와 애들 다 풀겠는데 막 그러고 문제를 냈거든. 에이미 사이에 있으면 배운 거. 현우 어디 있냐? 어. 에이미 사이에 있는데 필승 너 이제 화학 버리고 분리했다. 아니 아직 안 나왔어. 에밀 지은. 자, 에밀 지은 연석 케인 수루 같이 동아 채원 한빈 윤겹 원빈 태윤 정훈 조합 유진 수루 자리 어디야? 여기? 여기 나중에 줘. 학수로 y가 x만 있는지 마이너스 y가 한나다가 세타만 됐다. 자, 1번부터 한번 그럼 봅시다. 생각할 건 1번이죠. 자, 1번 보면은 먼저 AB 전압 부호랑 그 다음에 얘네들 전하량 요거를 물어봤는데 지금 그림이 자 여기 A하고 여기 B가 있죠. 근데 이 둘 사이 거리가 같다. 그리고 여기 P가 있는데 자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선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이 요 선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들의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이 봤더니 이 X축에 나란하게 나타나더라. 요게 이제 이쪽이 플러스 X죠.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Y. 자, 이걸 만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보세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쪽 방향을 잡아당겨야 돼요. 그죠?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돼야 되는 거고,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으로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쪽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면 자 이걸 플러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요걸 이제 합성하려면 얘랑 합성이 돼서 평행사변형이 돼가지고 형태를 만들려면 이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합성이 될 테니까. 그러려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얘에 의한 자기정은 자기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밖에 없죠? 다른 거는 없잖아. 형성될 게. 자, 그 다음에 거리가 같기 때문에 QA의 전하량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화량의 크기는 지금 요 각도랑 다 같고 이쪽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전화량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장의 크기는 R 제곱에 R이 얘가 되겠죠. 그럼 얘도 요게 R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K 상수고 그 다음에 얘가 Q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R 제곱. 근데 요것과 요게 크기가 같단 말이죠. 그죠? QB. 그 다음에 비례상수 K. 지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QA와 QB가 같아야지만 요게 정확하게 X축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X축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고 2번에 QA와 QB는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R만큼 떨어져 있어요. R만큼. 근데 얘가 플러스 Q만큼 있고 얘도 플러스 Q다. 요때 힘이 F라고 줬어요. F. 그럼 F를 정의를 해보면 F는 R제곱에 K에 Q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없으면 그냥 비례 표시로 표시를 하셔도 상관없겠고. 자, 그런데 옆에 나 그림 보니까 A와 B가 플러스 Q가 사이거리가 3분의 R로 줄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만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거리가 3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작용한 F''는 R제곱에 9KQ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9F입니다. 9F. 그죠? 이렇게 쓴 사람도 맞는 걸로 했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1번, 2번은 다 맞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죠? 3번이 어려웠나? 3번 꽤 많이 틀렸던데. 3번이 되게 이번 3번이 되게 진짜 짜증났어. 2번, 3번이 제일 쉬웠죠. 생각은 안 하고 풀 수 있어요. 자, 진공 속에서 여기가 4C, 여기가 마이너스 9C, 9C가 아니고 9쿨롱이죠. 4쿨롱, 9쿨롱 이렇게 전하량이 있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았다. 그리고 요 사이 거리가 2m 떨어져 있습니다. 2m 떨어져 있는데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을 찾아봐라. 전기장 E가 0이 되는 곳. 요게 이제 A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구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 나, 다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자, B에 의한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겠어요?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방향적으로는 0이 될 수 있죠. 그죠? 방향적으로 0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전하량이 다르죠. 전하량이 이쪽이 훨씬 큰데 여기에 더 가깝다. 그러면 당연히 얘에 의한 자기장, 이 녀석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도 멀고 전하량도 B보다 훨씬 작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1쿨럼 갖다 놨을 때 미는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적으로는 되는데 방향은 가능해요. 근데 크기가 안 맞아. 오케이? 그 다음 나구역 한번 가볼게요. 나구역에서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있다라고 하면 누구 근처로 가는 게 맞아요? 뭐 요 근처쯤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일단 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이쪽으로 생길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 얘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이쪽으로 생길 거예요. 그죠? 방향이 일단 틀려버렸네요. 방향이 안 되죠? 방향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다 합성되는 거니까 둘 다 커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나중에 계산해 보면 두 가지 값이 나올 텐데 두 가지 값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근처로 나올 거예요. 얘 근처로. 어쨌든 이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방향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봅시다. 여기에서 자, 하나는 B 때문에 생기는 건 이쪽으로 생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 때문에 생기는 건 이쪽으로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B, 요게 이 A, 이렇게 했을 때 방향적으로도 맞고, 큰 것은 멀리 있죠. 작은 값은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세 구역 중에 가 지역 어딘가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x라고 두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A하고 이 B가 방향이 다르고 크기가 같으면 되니까 방향 다른 건 이미 여기서 봤으니까 크기 같은 것만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기장식에 의해서 자, 여기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럼 X제곱 그 다음 K에 자, 얘의 전하량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4 쿨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EB는 얘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요 지점까지 거리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죠? X 플러스 2 요것의 전체 제곱에 대해서 비례상수 K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 전하량 9쿨롱이죠.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되고 크기만 보시면 됩니다. 크기. 자, 요렇게 되면 K는 날라가고요. 자, 이쪽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4 x 플러스 2의 제곱 9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16x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16이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5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은 0. 그죠?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자, 1, 5, 4, 4 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4 5x 플러스 4 이게 0이네요. 자, 그럼 x는 4 또는 마이너스 5분의 4 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플러스 x 값으로 잡았으니까 그죠? 요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쪽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라고 하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건 방향이 안 될 테니까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3번. 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들에 대한 문제들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 가봅시다. 4번. 뭐야, 이게 새거 아니야? 자, 4번에 보시면, 지금, 질량이 m인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무슨 운동하고 있대요?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R자임이 어떻게 된 거야? R자임이 0이라는 얘기죠? 그죠? 뭐 어려운 역학 아니니까 이건 중2면 다 배웠잖아. 그죠? 자, 이쪽으로 뭡니까? 이 중력장에 있는 거니까 mg만큼 작용하겠죠. 그러면 R자임이 0이 되려면 여기 전기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기장 방향은 어느 쪽으로 생겨야 돼요? 이쪽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전기장에 의한 힘 F는 얼마입니까? Q, E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저기 두 개가 같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균일한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다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Y가 될 겁니다. 플러스 Y 전기장 방향. 자, 그 다음에 전하량 크기는 했으니까 QE는 mg랑 같다. 그러면 Q 구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mg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쉽죠? 쉽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전이하고 전이차 마저 좀 설명할게요. 455, 456 이쪽 내용 조금 다시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전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위. 응? 전위. 자, 요거는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비교를 했었습니까? 중력하고 비교를 했었죠. 그죠? 자, 중력은 어땠습니까? 여기 지표면이다, 지면이다 라고 하면
자, 여기 A 지점에 있는 물체가 B 지점에 있는 물체보다 H만큼 높이 있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걸려 있느냐면 중력장이 걸려 있죠. 중력장. 중력장 뜻이 뭐였습니까? 중력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저 누가 엎드리고 있네? 아, 원빈이? 아픈 거야? 자, 이 중력장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G라고 하시면 되겠죠, G. G만큼. 그죠? 이게 일정하게 쫙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장에 대해서 얘가 M만큼 있고 얘도 만약에 같은 M이라고 가정을 하면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쪽으로 mg, 아래쪽으로 mg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힘을 받는 이런 공간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도 똑같더란 얘기야. 전기도. 자, 전기. 자, 이쪽을 플러스 전기로, 이쪽을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시켜 놓으면, 자,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게 전기장이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가진 녀석을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얼마만큼? 얘가 Q만큼이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Q2를 받을 거예요. Q2.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Q2를 받겠죠. 여기 사이 간격이 H만큼 있다. 또는 여기에서 이제 기호를 보통 D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간격이니까 D.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는 이 높이 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같은 크기의 중력이 안 되겠죠.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크다 차이가.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지표 근처에서는 얘를 일정하게 두기 때문에, 즉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이 높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서는 얘가 일정하다. 이거 일정하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힘을 받는 겁니다. 여기 일정한 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나는 뭘 하는 겁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힘은 얼마나 줘야 되는 겁니까? 얘랑 무게가 같은, 자, mg만큼의 무게로 h만큼 이동시켰다. 그럼 나는 뭘 한 거죠? 일을 한 겁니다. 일. W를 하는 거죠. 그죠? 이 W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바로 이 중력장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죠? 얘는 얘랑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얘보다 A 쪽이 뭐가 더 크다? 에너지가 더 크게 된다. 그런 뜻이죠. 맞나요? 그래서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여기랑 여기가 서로 힘은 같게 걸리지만 여기다 두면은 이 물체는 이 아래쪽으로, 즉 마이너스 극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위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Q2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지금 요 위치까지 D만큼 이렇게 이동시킨다라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억지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전기장에 저장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여기 아래쪽보다 뭐가 커진 상태가 되느냐? 에너지가 커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그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B보다 A가 크다. 그럼 이쪽에서는 B보다 A 쪽이 뭐가 크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이 전위가 높다. 이쪽보다 전위가 높다. 알겠어요? 얼마나 높은데?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높아요? 얘랑 얘 중에 위치적으로 에너지가 이쪽이 높은 것은 질량은 동일하면 관계가 없죠. 그죠? 무엇에 관계되는 거예요? GH에 관계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 다른 동네 갔다라고 생각해봐. 여기 지구가 아니고 달이야. 질량은 동일해. 그럼 뭐가 달라져요? G가 달라질 수 있잖아. 중력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력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 거리 얼마나 차이를 낼 것이냐, 그거에 대한 높이 있죠. 요게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전하는 동일한데 이 전기장이 얼마나 세게 걸리느냐, 거기에 내가 이동시킬 지점 또는 차이가 나는 이 지점, 요 D가 얼마나 되느냐, 요게 이제 결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즉, 요 부분 있죠. 이 D. 이 D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기 전위,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전위차라고 하죠. 전위차. 여기에서는. 알겠죠? 아까 전위는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라고 했는데 이 D를 곱하게 되면, 즉 D 이 차이만큼을 보게 되면 이게 전위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위차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호로 V로 표현해요. 알겠어요? V. 그러면 이 식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W는 QV. 그리고 이 W는 QV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얘 플러스 1플롱을 1V 전압차에 대한 것으로 해서 억지로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이동시킬 땐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쪽이 전압이 높거든요. 전위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아래쪽,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억지로 이동시키려고 하면 일을 해줘야 된다. 에너지를 써야 된다. 얼마만큼 에너지를 써야 된다? 1줄에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V는 Q분의 W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줄, 그 다음에 1쿨롱. 요게 무엇과 같다? 우리가 알고 썼던 볼트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1볼트는 1줄 퍼 1쿨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저희 잘려요? 어디가 잘려? 출발까지 하고
여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아까 여기까지 맞춰놨는데? 잠시만. 비틀어졌나 보다. 이게 휙 가버렸네. 부딪혀가지고,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전위는 전기장에서의 어떤 위치적인 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위차는 두 지점 차의 전위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위차는 우리가 늘상 전기 파트에서 썼던 전압과 같습니다. 전압. 그래서 요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 알겠죠? 그리고 기호는 V이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는 뭐라고요? 슐퍼 플롱입니다. 얘들아, 전류의 단위는 뭐니? 암페어. 암페어는 뭘 줄인 거니? 쿨롱 퍼 세이클을 줄인 겁니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줄임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원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바로 계산을 했는지. 차원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속도 있죠, 가속도. 가속도는 뭡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속도 차원은 뭐예요? 미터 퍼 세크고 그걸 또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분석할 때 여러분들 이 형태로면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원래 형태가 어떤 건데 그걸 줄였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역학에서 대표적으로 줄여 쓰는 게 뭡니까? 뉴턴이죠? 그죠? 뉴턴은 뭐 줄인 겁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줄임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위는 플러스 쪽이 항상 높다. 맞나요? 전위는 플러스 쪽이 항상 높다. 자, 얘가 플러스 입자면 이쪽 A 쪽이 B 쪽보다 전위가 높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입자다라고 하고 여기 A, B 위치다. 자, 그럼 어디가 전위가 높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 다시 그려줄게. 방금 이쪽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A, B 라고 하면 전위차라고 하면 봐봐. 전위차 V는 VA에서 VB를 빼줘야 되겠죠. 맞나요? 이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 전위차 V는 VA에서 VB를 빼는 겁니까?
자, 전위라는 것은, 자, 보세요. 중력은 이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질량이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 중심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보다 A가 B보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이 큰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달라요. 왜? 전기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전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전하 때문에. 근데 전하가 종류가 두 종류란 말이야. 질량은 한 종류지만 전하는 두 종류이기 때문에 두 종류에 의한 전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얘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얘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VB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456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전위 기준점 거기만 한번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이론상으로 거기부터 한번 볼게요.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 위쪽에 세 번째 줄. 자, 이론상으로 대전체에서 무한히 떨어진 점의 전위를 0이라고 하고 기준점으로 하지만 실용적으로 지표면의 전위를 0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자, 여기 역학에서 역학적 에너지 에서 자,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죠? 그걸 따질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나나? 자,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지구, 여기 지구야. 여기에 뭐 R만큼 있지요. 자, 그런데 어디가, 여기가 무한대 지점이야.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두고, 알겠죠? 이렇게 따졌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지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이에요.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에 R분의 C, M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거든. 맞아요? 그러면 전위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론상으로. 그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우리 중력에서는 뭘 가지고 했었습니까?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요걸 써가지고 지표면 여기 그냥 지면을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H만큼 올라가면 요 지점을 MGH 해가지고 그냥 써버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실제로는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장에서도 보세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전기장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K의 Q1, Q2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생긴 꼴이 뭐랑 같아요? 얘랑 같죠? 맞니? 응. 얘랑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주로 쓸 거냐 하면 이걸 쓸 거란 얘기예요. 뭐야? M, G, H하고 똑같죠? 그죠? W는 QED 이렇게 해서 주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그 표현이 있으니까 전위의 기준점에 대한 거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나머지는 설명을 쭉 했던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해가지고 쭉 거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위차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시면 되는데, 자, 전위차에서는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뭘로 설명을 해줬냐면 이렇게 평행판에 전하들 분포를 쫙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일한 전기장. 그런데, 자, 이런 애들 있죠? 플러스, 이런 거. 점전화인데, 점전화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가요. 전기장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애들은 뭐가 다 다르냐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뭐가 달라요? 전기장이 달라요. 전기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산하거나 할 때는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뭐 가우스 법칙이라도 알면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들은 주로 이걸 통해서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뭐하고 같아지는 겁니까? 중력장에서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단지 뭐만 고려를 하자? 전하 종류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전위가 서로 반대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5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457페이지 가시면 이제 V는 Q분의 W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위차의 단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방금 다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볼트라는 용어가 있죠?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뭡니까? 전자볼트. 얘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W는 QV 했을 때, 요거 1쿨롬, 플러스 1쿨롬, 요거 1볼트라고 했을 때, 얘가 1줄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입자들이 큰 녀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녀석일 수도 있지만, 전하를 띄는 입자 중에 기본 입자인 전자 있죠. 전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중력 다룰 때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 다룹니까?
전자 다뤄요? 거의 잘 안 다루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큰 녀석들을 다루기 때문에 줄 단위 쓰면 충분해요. 그러나 여기 전기 쪽에서는 우리가 전자같이 매우 작은 입자들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1줄은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걸 전자로 뒀을 때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죠? 자, 요걸 딱 넣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이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요걸 2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즉 이 숫자를 요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 볼트는 얼마와 같다? 몇 줄과 같다?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과 같다. 1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이 값을 앞으로는 어떻게 쓰겠다? 1 전자 볼트 이렇게. 알겠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 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n이 1일 때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는데 이걸 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되면 줄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균일한 전기장과 전이차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조금 또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 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있냐? 자,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뒀다 라고 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는다? QE라고 하는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그죠? QE. 그런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면 자, 그 밑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무슨 그림이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걸 역학적인 그림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즉,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전압 차이, 전이차가 되겠죠? 이 전이차를 갖다가 높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그림상에서 내가 여기 있는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때 요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결국 요 녀석, 요 기울기 있죠. 기울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힘은 어느 경우가 더 많이 드는 겁니까? 이쪽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이쪽보다. 맞아요? 힘은 이쪽이 더 많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할 때는 W는 F 곱하기 이동거리죠. 그죠?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요게 D이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이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힘 줘가지고. 그러면 FD가 되는 거죠. FD. 그죠? 근데 이때 F는 얼마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속으로 딱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얘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만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Q, E,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QED만큼 일을 한다라는 뜻이 되고, 자, 여기에서 아까 뭐가 전이차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전이차랑 같은 것은 ED죠. 그죠? 그래서 ED가 전이차랑 같습니다. 왜? 왜 QV잖아. 그럼 ED가 V죠. 그 얘기는 E는 D분의 V네. 이 뭔 말이에요? 이 기울기 있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그렸던 그 두 가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 그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아까 이 경우에 힘이 많이 든다라고 했었죠. 힘이 많이 드는 것은 뭐가 세서? 전기장이 세서. 알겠어요? 이 기울기 자체가 뭘 의미한다? 전기장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를 QV는 QED로 표현하니까 요식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식이 몇 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식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쿨롱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R제곱에 K에 Q1, Q2.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은 Q분의 F죠. 그죠? 이 Q는 어떤 Q를 얘기하겠습니까?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일까요? 아닐까요? 전기장을 받는 전하일까요? 얘는 전기장을 받는 전하. 알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건 균일한 전기장. 자,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해서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
QV가 되겠죠? 그죠? QV. 자, 요 QV에서 이 Q는 어떤 녀석입니까? 전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알겠죠? QV. 그리고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QED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V는 ED로 볼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잘 정리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정리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등전이면입니다. 등전이면. 등전이면. 자, 우리가 점전화를 플러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를 뒀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요런 점선을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여기도 자, 점선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 점선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이 점선은 자, 우리가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촘촘한 정도 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촘촘하니까 여기도 하나 더 그립시다. 그렇다면은 요 점선에 위치한 지점들은 전부 다 뭐가 같으냐? 전기장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점선을 갖다가 우리가 등전이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등전이면은 전기력선하고 반드시 어때야 된다? 90도를 이뤄야 됩니다. 90도. 자, 그리고 등전이면은 무엇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좋으냐면 등고선 배웠습니까? 등고선이 뭐야? 등고선. 우리가 산 같은 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산이 있으면 자,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위쪽에서 그려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이제 중심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 높이가 같은 지점을 위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고선이 폭이 좁으면 어떻습니까? 폭이 넓은 곳에 비해서 경사가 심한 거죠. 경사가 심한 거예요. 여기는 완만한 거죠. 자, 이 원리를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알겠어요?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자, 등전이면 플러스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자의 입자에 대해서는 얘가 전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위를 높게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쪽이 낮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 이게 뭐가 되느냐? 등고선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등전이 면이 되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같은 지점이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 있는 입자를 플러스라고 해볼게. 플러스. 얘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면 힘이 든다 안 든다? 힘 들어 안 들어? 당연히 들겠죠. 왜?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반대쪽으로 올리려고 하면 힘이 든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떨까? 요 등전이 면을 따라서 이동시킨다. 자, 산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이 높은 곳으로 가려면 힘이 들죠? 그죠? 낮은 곳으로 가면은 힘이 들긴 하지만, 그죠? 쟤네들은 다른 녀석들이니까, 우리 사람하고 다르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 힘이 거의 안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적으로 굴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굴러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 힘 없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옆으로. 물론 실제에서는 마찰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그죠?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때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등전이 면을 따라 입자를 이동시킬 때는 힘이 들지 않는다. 힘이 안 드니까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그래서 등전이 면을 따라서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등전이 면에서는 전자가 이동할까 안 이동할까? 보세요. 여기 플러스 입자를 여기에다 두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앞쪽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뒤에서 또 하겠지만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란 도체가 있습니다. 네, 도체가. 도체는 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렸어요. 전기장이. 그러면 이쪽이 뭐란 얘기입니까?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걸렸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하겠니? 전자들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죠?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이쪽으로 막 이동을 한다고. 그럼 반대편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언제까지 이걸 이동하느냐 하면 여기 내부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내부가 뭐가 된다? 내부는 여기나 다 뭐가 같다? 전위가 같은 거야. 전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전자를 하나 둔다라고 했을 때 전자가 이동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전자를 이동시킬 때 힘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뜻이야. 안 든다는 뜻. 이거 옆으로 이동시킬 때 힘이 안 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고 위로 올리려면 힘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입자를 두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뿅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그냥 자동으로.
오케이? 자, 여기다가 전자를 뒀어요. 어떻게 가요? 전자가 위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배웠다고. 회로에서 자, 플러스가 진행한다. 플러스가 진행하면 어느 쪽으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되나? 이렇게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응? 플러스가 이동한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플러스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야지요. 맞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두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걸 무슨 방향이라고 했어요? 전류 방향. 근데 마이너스를 두면은 마이너스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돌아야 돼요? 마이너스는 이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뿅. 여기 마이너스 두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전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그죠? 왜? 플러스 입자에 대해서 이쪽이 전위가 높으니까. 전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릅니다. 왜? 전자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스 극이 전위가 더 높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이 고체 도선에서는 실제로 플러스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플러스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면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전류 방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등전이면 요거 이해를 하시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전자들이 전기장을 딱 받으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이 형성됐죠. 내부에서도, 자, 외부 전기장 없으면 내부 전기장 생겼죠. 그죠? 얼마만큼 생겼겠니? 외부 전기장만큼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종의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이 돼버린 거예요, 내부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기장과 등전이면 이런 관계들 잘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등전이면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요거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고, 특히 제일 마지막 6번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체 표면과 내부는 전기장 속에서 등전이면을 이룬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460페이지 가보세요. 여기는 몇 가지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축전기 해야 되니까 여기는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립된 도체의 전이. 고립된 도체라는 것은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이렇게 도체가 전기장을 맞으면 도체 내에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을 해서 실제 그릴 때는 좀 등간격으로 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리겠니?
선생님 지금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안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렸을까? 자, 보세요. 자, 이 빨간색 점선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등전이면.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입자들 있죠? 이 도체 표면에 있는 입자들. 응? 전기를 띤 입자들 있죠? 얘네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겠죠? 그죠? 왜? 이미 이쪽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대전된 상태인데 더 이상 안 움직이죠? 처음에는 움직였겠지. 근데 내부 저항이, 내부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쫙 이동하고 나면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표면이 등전이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도로 그려야 되겠죠. 90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등전이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자, 그림을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그래프가 2개 나와 있죠. 그래프 2개 별거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도체 내부 구형 있죠. 그 반지름이 R인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근데 표면부터 전기장이 생기기 시작해서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해서 전기장이 쭉 줄어든다. 그 뜻입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죠. 점전환. 그냥 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전기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R제곱에 K에 Q. 이거 했으니까 요것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전화를 이 도체구 요걸로 본 거예요. 요걸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안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됐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갈 때 반지름이 R, 스몰 r만큼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쑥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461페이지 가보세요. 자, 461페이지 그 가로 3번 있죠? 그 그림 4가지 잘 봐두세요. 이게 뭐냐면 도체 표면에서 분포한 전하를 나타내는 건데 뾰족한 표면일수록 전하들이 잘 모인답니다. 알겠어요? 왜 그런데요? 그림 그려보면 그냥 나와요. 알겠어요? 뾰족한 부분에서는 등간격으로 했을 때, 그 등전이면 표면이 되겠죠. 표면에 수직하게 촘촘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에서는 수직하게 해서 등전이면을 균일하게 그리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전하가 적게 분포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구형은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각형 부분은 그 꼭지점 부분이 뾰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하가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가 없겠죠. 나머지는 그 오른쪽에 그 462페이지에 이 얘기입니다. QV는 얘랑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기장에 대해서 일해준 것은 그 입자의 운동에너지와 같다. 그죠? 해준 일이, 전기장에 대한 해준 일이, 그게 R자 힘에 대한 일이라고 하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그 얘기야. 됐죠? 그것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축전기를 할 겁니다. 축전기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요건 회로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RLC 회로를 하려면 축전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졸지 마시고, 알겠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